너 미국 우리가 배웠던 거 미국 놈들이 있는 미국 그래가지고 맞다고 했더니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비바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엘린 씨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여행을 갔었던 네. 그 감동과 그 여행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네. 엘린 씨는 와서 첫 여행을 어디로 갔어요? 첫 여행을 이제 신혼여행으로 갔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일단 다른 나라로 간다는 첫 해외여행이기 때문에 너무 설레어서 밤에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또 침을 다 싸놨는데도 그 설레임 때문에 어디를 갔냐면 어디 갔어요? 코사무이라고 태국에 있는 섬이에요. 북한에서는 무슨 결혼하면 신혼여행이 아니라 신혼여행은 뭐 하래비도 뭐 맛보지 못하는데 어디 그렇죠. 간다는 게 없잖아요. 여행이란 단어를 쓸 일이 없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래도 해외 나갔네. 와, 나보다 낫네. 저는 근데 그래서 이제 신랑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결혼식도 조촐하게 하고 싶고 딱 하나. 나는 여행만큼은 정말 좋은 데 가고 싶다. 왜냐하면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 여행을 그렇게 갈 시간이 과연 있을까.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신혼여행만큼은 정말 작정하고 좋은 데 가자. 그래서 방콕에서 내려서 경비행기란 것을 타고 2시간 이동하게 되면 섬이었어요. 네. 이야, 그건 정말 아름다운 섬이었어요. 그냥 섬 바다 아닌가요? 바다인데 워낙 관광지로 개발된 곳이다 보니까 숙소 자체가 완전히 뭐 501호, 502호, 503호 이렇게 어디 동네 같아요. 그런데 풀빌라라 쫙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침 시간 되게 되면 벌써 딱 버튼 하나 누르면 아저씨가 이렇게 와요. 데리러. 차 비슷한 거 알죠? 네. 그럼 그걸 타고 한 2, 3분 이동하게 되면 뷔페가 있는데 뷔페가 어떤 뷔페인 줄 알아요? 바닷가 바로 옆에 야외 뷔페예요. 유럽 분들밖에 안 보이고 한국 분들 커플 딱 한 분들 봤어요. 저희 좀 신혼여행인가 봐요. 세상에 야외 뷔페 옆에 바닷가가 있죠. 야자나무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제일 맛있는 게 그 망고 주스나 과일 주스는 그 현지의 주스는 우리나라랑 또 다르더라고요. 저녁이 딱 되니까 가이드가 나이트 한번 구경해 보지 않을 나이트? 나이트. 네. 그래서. 근데 나이트도 우리는 보통 나이트 하면 건물 안에 나이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야외 나이트인 거 있죠. 야외에다가 음향 설비 해놓고 하는 거예요? 네, 바로 바닷가 모래불 옆에 응. 드럼, 뭐 악기, 기타, 베이스 기타 다 설치해놓고 거기서 연주를 라이브로 하면서 거기서 나이트로 되어 운영을 있는 하는 거구나. 장소인 거예요. 그런 거 처음 봤겠네요? 처음 봐가지고 눈이 뒤집어졌죠. 야외 나이트라는 건 또 처음 가본 데다가 옆에서 또 이렇게 이런 종이 같은 등에다가 소원 편지를 써가지고 등을 띄우더라고요, 하늘로. 네. 그래서 아무튼 되게 좋은 경험을 했어요. 북한에 있을 때 누가 신혼여행 갔다는 거 들어보거나 친구 중에 누가 결혼한 사람이 혹시 있어서 결혼 생활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북한에서 결혼한 그 동네의 커플들은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이거는 근데 솔직히 이건 좀 비교할 대상이 안 되는 되죠. 게 북한은 당일치기로 뭐 이렇게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어디 여행이라는 것도 여행이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결혼식 치르고 또 이렇게 시댁 쪽에 가서 한번 치르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집에서 첫날 밤 보내고 그냥 시작이에요. 다음날부터 일이 그 시작이에요. 다음날부터 그냥 가정주부로 바로 시작 아니에요? 어디 여행이 있어요. 여행이란 두 단어를 거의 입에 올릴 일이 없잖아요. 북한의 대학교들의 중국어 교재에 보면 我马上要结婚 그리고 度蜜月要去哪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바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신혼여행을 너는 어디로 가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있어요. 근데 거기에 度蜜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신혼여행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보통의 북한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해. 신혼여행? 이게 뭐지? 그걸 왜 가야 되지? 나도 그때 표상에서 제일 떠오르지 않았던 게 이런 거를 왜 가야? 왜 가? 결혼을 하면 여행을 간다는 그 단어가 제일 와닿기 어려웠습니다. 네. 어떻게 얼만큼 돈이 있어야 되고 어느 만큼의 자유가 있어야 결혼을 했다는 증빙으로 외국에 여행 가거나 뭐 외국은 이런 게 있다고? 근데 북한에서야 뭐 당연히 여행 같은 거는 꿈도 꿀 수 없고 뭐 예리 씨가 북한에서 결혼했으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유, 여행이다 뭡니까? 일단 사회생활 좀 몇 년 했잖아요. 그래서 신혼여행에 대한 약간 로망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 많이 알아보고 나서 알아봤군요. 예, 정말 진짜 작정하고 갔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대한 것 이상,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도 이제 좋은 곳이었고 너무 바닷물이 깨끗하고 맑고 저도 딱 그 강가에 서서 그러니까 바닷가 첫 기슭에 서서 딱 봤는데 작은 그 물고기들 있죠. 그 바다 깊이까지 투명하게 다 보여. 야,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난 못 가봤어, 어디도. 세상에 내가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진짜
세상에 정말 가볼 만한 얼마나 더 많을까. 정말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또 이제 바다하고는 거리가 먼 곳에서 살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자유롭게 바다가 있는 지역을 못 가봤거든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네. 그 섬에서 딱 바닷가를 이게 마주하게 된 순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보니 이렇게 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이거야말로 천국이구나.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럼 코사무이 말고 또 어디 가보셨어요? 미국으로 가봤습니다. 미국. 네. 아메리카? 네. 누구나 여행은 좋아하잖아요. 네, 여행으로 그런데, 갔군요. 네, 여행으로 못 갔습니다. 왜냐면 여행으로 가기에는 너무 비용적으로 부담이 그래요? 돼서 난못 가봤어요. 늘 로망은 있었지만 미국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몇 명의 사람들 동행해서 어떤 큰 행사가 있어서 미국으로 갔는데 그게 바로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인 작년 겨울 초였습니다. 야, 그런데 진짜 기회만 된다면 꼭 한번 가볼 만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엄청 크죠. 큰 것도 큰 건데 처음에 딱 도착해서 제가 갔던 데가 LA였어요. 일단은 공기가 그렇게 좋아요. 미세먼지 없습니다. 늘 하늘은 맑고요. 그리고 참 문명한 나라다. 그때 그 대형 마켓에 가서 우리가 쇼핑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북적이다 보게 되면 슬쩍 스치잖아요. 어깨를 스친다던가. 근데 분명히 제가 먼저 이렇게 스쳤는데 그 나이 많으신 미국 분들이 I'm sorry 하면서 지나가는데 와. 그뿐 아니었어요. 저희가 영어가 안 되잖아요. 네네. 또 미국 하게 되면 건강식품이라던가 약 이런 것들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약을 사오느라고 갔는데 영어가 안 되잖아요. 네. 몇 개를 사고 싶은데 수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을 불렀어요. 네네. 근데 영어가 안 돼가지고 선지법도 다 했어요. I this 뭐 how much 뭐 one two three 뭐 몇 개 사는데 이 사람들이 약간 우리가 영어 한다고 해도 뜯어먹게 영어 못 알아듣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Why? 다시 물어보다가 솔직히 그렇게 오랜 시간 붙들고 물어보면 짜증날 만도 한데 그래. 정말 웃는 얼굴로 긴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친절하게 대응을 해주고 안내를 해주는데 야 정말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문명한 나라라는 것을 북한에서 배웠을 때는 미국 가면 뭔가 엄청 무섭게 배웠는데. 북한에서는 우리하고 미국 하게 되면 철천지 원수 뭐 그다음에 미국 놈 막 이러잖아요. 미국에 대한 거부감이 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노랑 머리에 미국인이 예.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말 시키려고 딱 다가오면 달라. 다른 외국인하고 서양인이면 일단 거부감이 생겨가지고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게 너무 사람들이 친절하다며요. 친절하고요. 그리고 처음 본 사람인데도 헬로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리고 여유로움. 제가 아침에 우리 일찍 딱 이제 나왔는데 도로를 탁 건너가는데 그 거리마다 카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야외 카페에 나와서 그 아침 바쁜 시간에 선글라스를 끼고 커피를 아침 모닝커피를 탁 이렇게 앉아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걸 보는데 그분들의 어떤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분들은 여유롭다. 네. 북한에서는 미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제 거부감, 증오감, 원수라는 그런 걸 적대감 조장하게끔 이런 것들을 교육을 굉장히 이제 세뇌 교육하잖아요. 인식이 조금이라도 사실 남아 있죠. 있거든요. 우리 그 우리 잔재가 머릿속에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가봤더니 정말 전혀 반대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친절하고 더 문명한 나라. 가보니까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생긴 것만 좀 다르고 쓰는 언어만 다를 뿐. 그런데 북한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미국에 대해서 적대감을 심어주고 그렇게 투철한 사상 교육을 계속 했었는지 좀 약간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그 미국에 거기 갔다가 뭐 좋은 데를 많이 가봤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미국의 어떤 시스템이나 미국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새롭다. 북한에서 우리가 알던 거하고는 좀 다르다.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사실 약 보름간 있으면서 매일매일 하루도 이제 쉬는 날은 없었어요. 매일 이제 또 다른 관광지도 가보고 이제 행사를 했었는데 헐리우드 거리는 한 번쯤 가보자 해서 갔는데 네. 그 바닥에 이렇게 영어로 이름들이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 나라의 유명한 배우들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나라 배우분들 중에 제가 다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안성기 배우님 이름이 있었고요. 이병헌 배우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미국이랑 큰 대륙에 사실 대한민국 좀 작은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배우들 거기서 와 좀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자부심이 좀 느껴져가지고 네. 와 우리나라 배우들 이름도 있네 하면서 다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사실 우리가 태어났던 그 북한에도 분명히 연예인들이 있단 말이죠. 네, 영화 유명한 배우들이 배우들도 있죠. 있고 가수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연예인 맞아요. 네, 맞아요. 배우인데 그분들이
그 북한 안에서 여행의 자유, 또 어디를 못 나가잖아요.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연예인들의 삶과는 정말 다른 삶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왜 똑같은 한반도에서 정말 같은 직업을 가진 이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나 다를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면서 조금 슬프다? 좀 뭔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북한 연예인들 어떻게 살죠? 그러니까. 집에 가보면 이불 뜯개도 없어가지고 그 이불 껍데기 있잖아요. 그 여자들이 다 팔아먹고 그 정도로 가난하게 살아요. 정말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CF 같은 것도 찍어도 그거에 대한 수입을 맞아. 엄청나게 받잖아요. 근데 북한은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다 무상으로 나가서 그냥 뭐 월급도 자체 다 없잖아요, 북한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연예인만큼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참 진짜 참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안타깝고 좀 불쌍하다. 또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야 나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되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그쵸. 대륙에 유행도 올 수 있었고 정말 북한 연예인들은 연예인인데도 불구하고 외국 한번 나가볼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게 대한민국의 국민이 안 되었으면 과연 미국에도 와볼 수 있었을까? 그냥 그 언니 동네 시골에서 그냥 네. 그러다가 말았겠죠. 그렇겠죠. 결국 어떤 나라의 사느냐. 국민으로 사냐에 따라서 그 개개인의 삶과 질이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실 제가 미국 못 가봤다고 미국 못 가봤습니다.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내 선택이고 내가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못 간 거고 가자고 마음먹고 미국 여행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웃자고 미국 못 가봤습니다. 그러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사실 당장 그럼요. 떠날 수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하지만 북한 연예인들은 그렇지 못한 거죠. 또 북한하고 비교돼가지고 막 떠오르던 어떤 이런 놀이공원이나 뭐 이게 있어요? 제가 갔던 곳 하나가 디즈니랜드라고 가봤는데 와 진짜 입이 쫙 벌어지더라고요. 난 못 가봤어요. 우리가 그 용린의 에버랜드도 굉장히 네. 크잖아요. 유명하고. 맞아. 전 거기도 여러 번 가봤어요. 그런데 비교 안 되나요? 비교 안 돼요. 규모가 일단은 아메리칸 몇 스타일이네. 배가 되고요. 그리고 정말 화려해요. 그 안이 배 같은 거 있잖아요. 한 서너 명 타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물속으로 해서 동굴 같은 데를 이렇게 물속으로 배 같은 거 들어가거든요. 그 옆에 아기자기한 소품 있죠. 사람, 어른, 아이를 동상처럼 작게 만들어가지고 예쁜 그 캐릭터들 옆에 이렇게 세워놓고 그거 구경하면서 지나가거든요. 물속으로 지나가요. 와, 근데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아서 다 구경을 못하고 나왔어요. 제가 사실 어른이지만 그 안에서 정말 그 안에서 보내는 시간만큼은 정말 동심세계에 확 빠져들어가지고 진짜 아이가 된 기분? 제가 어렸을 때는 인형 하나 제대로 된 거 가지고 논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인형이 없었어요. 그리고 놀이동산이 뭡니까? 있어야 가죠.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어른이 되었지만 그걸 못 누려본 저로서는 정말 그 시간만큼은 제가 정말 7살, 6살 그냥 꼬마아이가 된 기분으로 돌아가가지고 진짜 막 입을 벌려진 상태에서 다물지 못하고 연속 감탄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순간이 즐겁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북한에 지금도 수많은 어린이들이 그런 건 뭐 상상도 못할 거고 인형도 하나 제대로 된 걸 가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어린이들도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도 정말 세상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면서 사실 감이 좀 교차했던 것 같아요. 즐겁지만 뭔가 좀 안타까운 마음. 디즈니랜드에 많은 그 미국의 어린이 아이들도 봤거든요. 네. 그 아이들 해맑고 예쁜 그 아이들 보면서 정말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나는 저렇게 밝은 순간들이 있었을까. 나는 늘 그냥 하루 세끼 굶지 않고 학교로 잘 가면 그냥 다행이다. 늘 그냥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았던 기억이 나면서 참 한쪽으로는 슬펐습니다. 본인의 어린 시절하고 좀 자꾸 이렇게 교차 감정이 드는 거죠. 저도 평양에 있는 일유의장, 문수유의장 다 가봤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거기는 정말 왕 내려가다가 평양 같은 경우에는 막 떨어질 것 같아요. 우지지 기름칠해야 되는 소리가 나거든요. 기름칠. 박박 끓는 소리 나고 그러는데 여기 에버랜드만 해도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난 그때 그 생각했어요. 야, 북한에서요? 기껏해야 평양 가서 일유의장 가서 관상열차 타봤다 그러면 와, 뭐 시골 애들이 이게 전부 아닙니까? 그것도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부러움의 대상인데 야, 정말 어린 시절에 우리 정말 뭐를 하며 놀았을까 생각하면 흙 파먹으면서 거기 앉아서 그냥 망치기나 하고 놀고 기껏해가지고 뭐가 재밌는 놀이가 있었고 뭐 즐길 없었어요. 거리가 뭐가 있었으며 엄마 아빠 따라
어딜 무슨 가족끼리 여행을 한번 가봤겠습니까? 아유, 상상도 못했었죠. 야, 해외 여행 이런 거 하면 북한에 국내 사람들이 갑니까? 왜인걸? 국내 사람들이 무슨 여행에 대한 여자라도 꺼냅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에버랜드만 놓고 봤을 때도 그 아이들의 삶이 투영이 되면서 어린 시절이 내가 무척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였다고 해야 될까? 왜냐면 우리 집에 인형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인형이 한 20개 정도 되니까 그 인형을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어린 시절에 그런 비슷한 인형이라도 한 개 가지고 있는 애가 너무 부러웠거든요. 난 그런 여러 자그마한 인형도 없이 자랐던 세대예요. 아, 저도요. 여러 손바닥만한 인형조차도 없어서 그 인형이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어디 가가지고 엄마 손 붙들고 서서 침 질질 흘리면서 내 쳐다봤던 그런 시절이 나에겐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서 자라는 대한민국의 아이들도 바라보면 나 때는 저런 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랜드 캐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관광지긴 한데 일부러 관광지로 만든 곳이 아니고 자연이에요. 그냥 대자연의 창조물이라고 할까? 굉장히 웅장하거든요. 네. 와, 거길 가보는데 이렇게 마음이 막 숙연해질 정도로 굉장히 그게 장엄하더라고요. 가봐야 되겠다. 근데 그건 개발한 게 아니래요. 원래 자연물이래요. 그래서 더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길 갔다 오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랜드 캐년에 가봤냐고. 그리고 제가 잊지 못할 감동이 하나 있는데 네. 그 미국은 이제 땅덩어리가 크니까 몇 시간씩 옮겨가면 다른 주가 되잖아요. LA 있다가 이제 한 몇 시간 운전해서 가니까 아리조나 주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리조나 주에 주정부 있죠. 네. 상원 의원님을 만났었어요. 네. 그건 대단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의원님이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 여자분이셨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탈북 대학생들을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상의하려고 갔었던 네. 자리였는데 그때 그 상원 의원님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고향의 봄을 불렀어요. 네. 네. 그 사람들이 고향의 봄을 알던가요? 모르죠. 모르는데 그때 이제 같이 가신 분 중에 영어 잘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이렇게 노래의 어떤 내용을 설명을 먼저 해준 다음에 불렀거든요. 분명 우리나라에서도 수도 없이 불렀던 노래인데도 그 미국에 가서 이렇게 부르는데 왜 이렇게 벅찬지. 내가 이 노래를 정말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국에서 부르게 될 줄도 몰랐고 또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진짜 고향 생각이 나면서 저도 노래를 부르는데 뭔가 꽉 차올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거든요. 그때 진짜 감동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저희의 탈북 스토리를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나는 처음부터 태어나서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자유의 소중함을 그렇게까지는 내가 못 느끼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분들의 한 명 한 명의 탈북 스토리를 듣고 보니까 정말 이 자유라는 것이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대단한 용기를 가지신 정말 영웅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 그 의원님이. 네.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자유 없이 사는 줄은 몰랐다고.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도 북한에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고. 그 말씀을 딱 해주는데 벅차더라고요. 아니, 근데. 미국까지 갔다고 하면 네. 가족들이 되게 반응이 너무 웃겼습니다. 네네. 가족들이 뭐라고 했답니까? 왜냐면 제가 그때 원래는 고향이랑 약간 좀 연락할 시기였어요. 네. 그런데 미국에 갔는데 근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명 북한에서 네. 오잖아. 근데 보통은 브로커들이 먼저 전화 오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연락하는 그 가까운 이모가 있거든요. 딱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이모, 제가 지금 미국에 잠깐 이제 일로 해서 와서 한국에 며칠 날 도착하니까 그때 다시 좀 연락 주세요 했거든요. 근데 그 이모가 너 미국 우리가 배웠던 거 미국 놈들이 있는 미국 그래가지고 맞다고 했더니 야, 거기 혹시 위험하지 않냐고 무섭지 않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모, 여기 되게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좋은 세상이라고 그랬더니 야, 세상에 네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고. 야, 근데 잠깐만 통화 중이니까 미국이라는 얘기 웬만하면 빼라고.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세상에 너네가 거기까지 가더니 미국까지 다 갔냐고. 야, 되게 뭔가 이제 통화하니까 다 말은 못하는데 되게 부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집이랑 연락했는데 뿌듯해 하시는 거 있죠. 정말 너희가 거기까지 간 것만으로도 뭔가 딸들이 다 남한에 와가지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성공했구나라는 어떤 안심을 넣으시잖아요. 그런데 미국까지 가봤다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우리 딸들이 미국도 가보고 또 다른 딸들은 뭐 뉴질랜드도 가보고 야,
진짜 성공한 것 같다고. 이제 진짜 마음을 놓을 것 같다고. 근데 그냥 나는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시고 그 이모도 하는 얘기가 야, 너네 형제들이 성공했구나. 막 뭔가 이게 더 긴 얘기는 못하지만 뭔가 부러워하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북한 주민들이야 생각하죠. 일단 그쵸. 미국에 갔다가 하면 그 성공한 거죠. 왜냐면 북한에서 상상도 못하는 그 대륙의 나라를 갔다 왔다라는 게 갔다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이렇게 그 부러워하더라고요. 어떤 계급 여기 와서 굉장히 성공을 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갔을 거라는 또 그들만의 또 그런 착각이 그다음에 있는 거죠. 있어요, 믿음 있어요. 같은 게. 맞아. 예, 이렇게 딸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고 어디 다른 나라에 갔다 최고 정점을 찍어봤다라고 하면 북한에 남아 계신 가족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반응은 정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맞아. 야, 너네 성공했구나. 그냥 외국만 갔다 하면 진짜 미국이라는 나라에 갔다고 해도 굉장히 그게 돈이 많아서 갔다. 굉장히 성공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그들이 헛다리 짚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아니요, 우리 겨우 월급 빨아먹고 살아요. 이렇게 말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뭔가 의시되면서 약간 뭐 잘 사는 척하고 약간 티를 냅니다. 탈북까지 했는데 뭐 그냥 못 산다고 어렵다고 하면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으니까 일부러 잘 사는 척 하는데 요거에 또 요 부작용은 또 잘 사는 척 하면 괜히 또 더 많은 돈을 또 요구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하고 네. 꼭 적정선을 말하는 게 네. 그 중간을 얘기가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김엘린 씨와 함께 그 소식을 전해들은 북한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네. 계속 이렇게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그냥 최고의 잘한 선택은 탈북이라는 이 어마어마시한 위대한 일을 해낸 그래서 내 인생 중에 제일 최고로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탈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탈북의 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명하세요. 네. 그 바닷가에서 이거 잠깐만 바다에 들어가서 이거 막 이런 거 코에 대를 쓰고 하는 건 뭐라고? 잠수? 아, 잠수 뭐라 한다. 그거 있는데 스킨스쿠버. 스킨스쿠버 했거든. 네.